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루스쿨에서 포스트리트 강의하고 있고 사유하는 법학적성시험 운영 중인 검성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한국외대 로스쿨 모집 요강 한번 뜯어보면서 간단하게 원서 전략 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들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국외대, 그 다음에 뭐 중앙대, 그 다음에 뭐 시립대, 뭐 경희대까지 해가지고 서울 미니들은 우리 서울 대형도 물론 정성을 많이 보긴 하지만은 서울 미니들은 전반적으로 건국대 빼고 정성을 많이 보는 어떤 특징이 좀 도드라지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었죠. 특히 건국대는 누가 봐도 정량의 반영 비중이 꽤 높아 보이는데 여러 가지 수치들을 봤을 때 외대, 시립대, 뭐 그 다음에 서강대, 경희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실제 반영률로 봤을 때는 리트 점수라든지 정량 점수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합격자 어떠한 그래픽 같은 것들 보면은 아래 꼬리가 굉장히 길게 내려와 있고 실제적으로 점수 하나하나 넣어서 따져보면은 정량도 정량이지만 심각하게 정성을 좀 많이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로 애매하게 리트 점수가 높은 뭐 130 초반이라든지 120 후반 친구들이 이 서울 미니 라인에서 원서 라인 잡기가 꽤 많이 어렵겠다. 왜냐면 내가 시립도 외대도 뭐 서강도 이쪽 라인들이 정량 점수가 비슷한데 각각 정성에서 어떠한 요소들을 많이 보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구간 성적대 학생들은 내가 어떤 학교를 쓰는 것이 가장 전략적으로 우선일지 많이 고민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 정보 한번 보면요. 한국 외대는 자, 리트 점수 100점은 100점에다가 기본 점수는 주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100점 전부 다 반영이 되는데 내부 환산식을 보면요. 내부 환산식에 의해서 기본적인 점수가 그래도 부여되고 있긴 한다. 언어 이해와 추리 논 중 평균 점수를 더해가지고 3분의 2 곱한다 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리트 150점을 맞았을 때 100점을 받을 수가 있고요. 132.9점을 받는다 라고 한다면 88.6점, 120점이다 하면은 80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표준 점수가 30점 차이가 날 때 환산 점수는 20점 차이가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치면 우리가 환산 점수 10점당 리트 점수 15점이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GPA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 중에 80점이 기본 점수이기 때문에 20점이 배점되고 있는데 사실 이따가 경희대도 보겠지만은 경희대랑 외대 둘 다 큰 차이는 없다 해서 늘 이야기하죠. 로스쿨 쓰는 친구들 대부분 GPA 90 이상이고 대부분 95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학점에서 점수를 까이는 친구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정성 점수 보면은 서류 점수가 150점 배점에 기본 점수 82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68점 배점이 되고 있고 면접도 50점 만점에 30점이 기본 점수이기 때문에 20점이 배점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면은 우리가 실질적인 실제 반영률만 봤을 때 리트 점수가 기본 점수가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리트가 45.8%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한국외대 정량대학교 아니야? 리트 점수 중요한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은 실제로 뭐 작년 합격자 표본 같은 것들 보시면요. 그렇지가 않다. 왜? 리트 점수 내부 환산식에 따르면 이 실제 반영률 자체가 살짝 함정이기 때문에 이런 거 모집 요강 보실 때 점수 하나하나 넣어보면서 비교를 꼭 해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 함정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보시면 표준 점수가 30점 차이 날 때 환산 점수가 20점 차이가 나는데 서류에서 몇 점? 68점. 면접에서 몇 점? 20점이 나기 때문에 이 정성 요소에서 내가 아무리 리트가 140이고 150점이라고 하더라도 서류 제대로 못 살리고 면접 제대로 못 보면은 그래도 떨어지는 정성대 특징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리트 점수가 남들보다 한참 모자라. 진짜 재작년에 내가 104점이야. 근데 진짜 뭐 서류 점수도 다 받고 면접 점수도 다 받았어. 그러면 뒤집고 들어갈 수도 있게끔 정성 요소가 많이 열려있는 학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한국 외대도 그렇고 서울 미니들이 전반적으로 뭐 서강대나 경희대 같이 어떤 전문직 자격사 썰이 도는 이런 식으로 정보들이 많이 공유가 된 학교들이 아니다 보니까 뭐 끼고 있는 선생님이 없다던가 또는 내부 정보에 익숙하지 않으면요. 이 정성 요소 중에서 어떤 부분을 학교가 많이 보는지에 대해서 다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아까도 이야기했던 건데요. 우리 작년에 합격자들 보면은 리트 합격자 구간이 120.9에서 136.7로 한 16점 정도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환산 점수로 가늠했을 때는 10.5점 사이에서
확물 여부가 결정이 났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아까도 봤지만 서류 심사가 몇 점이 열려있다? 68점 열려있고요. 면접이 몇 점이 열려있다? 20점이 열려있다. 물론 여기에도 이제 0점부터 68점까지 다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배점 점수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어떠한 발성을 할 수 있으면 면접에도 주는 기본 점수가 있기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준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개되어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들만 봤을 때는 확실히 정성의 반영 비중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합격자 이제 발표 결과 뭐 작년에도 우리가 1차 합격자긴 하지만 106점이 1차 문 닫고 들어갔고 재작년에 104점 들어간 거 봤을 때 확실히 정량보다도 정성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정량 점수 배점이 아예 안 되는 거 아니지만 늘 이야기하죠. 정량 점수는 평균점과의 거리라든지 내가 이 평균보다 아래였을 때 정성으로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 같은 것들을 착실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겠고 완전히 정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뭐 80, 90까지고 시원하게 써볼 만한 학교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합격자 평균도 한번 보면요. 우리 재작년에는 104점이 최종 합격하는 이제 그런 변수가 있었는데 작년에는요. 100.3이 1차 합을 하긴 했지만 우리 최종 합격자까지는 120.9까지 쑥 올라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첫 번째로는 실제로 리트 점수 낮았던 학생들이 정성이 낮아가지고 서류라든지 면접 점수를 낮게 받아서 최종 합격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매 년마다 지원자들의 어떤 수준이 계속해서 상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리트를 잘 본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정성의 빈틈이 없어서 아래 꼬리 1차에서 있었던 친구들이 뒤집기가 어려워서 떨어졌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GPA 90부터는 만점이고 그 아래로도 급간 점수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합격자에서 마지막 아래 꼬리가 87.6인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PA는 기본적으로 90이 넘는 상태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고 90점 밑으로 내려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GPA 점수를 정성 점수라든지 또는 리트 점수와 바꿔 먹어야 된다라는 점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 한국외대 재작년에 비해서 104점이 아래 꼬리 쭉 이제 그때는 열려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만만해 보이는 정성배라고 보였는데 작년 입시 결과 보니까 어때요? 리트 평균은 132.9까지 잡혔고 또 최저가 120.9로 잡히는 등 정량적으로 평균이 굉장히 급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위험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재작년에 이제 너무 낮은 친구를 뽑아서 아래 꼬리가 너무 길게 내려갔더니 좀 수준 미달의 지원자들이 뭐 많이 몰렸다든가 이제 뭐 이러한 고려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는 정성 점수를 조금 박하게 줘볼까? 뭐 이제 뭐 이런 좀 발칙한 상상을 더하면은 뭐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이제 제가 객관적인 정보 없이 함부로 판단이나 해석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저는 외대의 이러한 서류 점수 배점 특징을 저 같으면 원서 전략에 굉장히 잘 녹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정성 구간과 배점이 많으면요. 학생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불합리한 것 같고 자료도 없고 굉장히 애매모호하겠지만은 또 저 같은 강사들은 이제 이런 것들 표본 분석해가지고 어떠한 전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제 좋아하는 학교 중 하나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외대 친구들 두세 명씩 붙였는데 굉장히 이제 정량이 조금 낮아도 정성을 잘 살려볼만 하거나 서류라든지 면접에서 이 학생 굉장히 빡세게 훈련시켜가지고 얘는 만점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싶으면은 전략적으로 쓸만한 학교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학교, 어떤 전공 출신들이 많이 붙었나 봤더니요. 자, 우리 외대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랑 똑같이 13명씩 뽑았죠, 작년에. 그래서 자교 우대와 함께 스카이 또한 우대가 좀 보여진다. 근데 다만 재밌는 건 뭐냐면 연세대학교가 작년에 한 명밖에 못 붙었는데 이것도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굳이 연대를 안 뽑을 이유가 있을까요? 뭐 작년, 재작년에 연대 친구들이 이제 뭐 한국 외대에서 뭐 변시학교이 크게 낮거나 뭐 쌈박질을 하거나 교수님이랑 싸웠거나 이제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모수 자체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보시면요. 그방 8개 교 해가지고 이 8개 학교가 공군사관학교, 동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양대로 각 한 명씩 8명이 들어온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어떠한 학벌 컷이 존재한다라기보다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로스쿨 준비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이 스카이 친구들이다 보니까 모수가 많고 그 친구들이 또 정량이나 정성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우수할 확률이 높다 보니까 실제로 점수 평가를 제대로 했을 때
자연스럽게 입학을 많이 한 케이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8개 학교가 뭐 숙명여대까지 열려있는 걸로 봐서는 내가 정말 정량 충분하고 정성 충분하다고 했을 때 학벌로 디메리트 받아가지고 1차에서 컷당할 정도의 학교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부분 보면 또 서울시립대와도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정성 점수 굉장히 많이 열려있긴 한데 입학자 학교 보니까 어땠어요? 뭔가 스카이랑 자교 아니면은 진입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구성이었죠. 그런 거에 비해서 외대는 저학벌인데 제가 조금 정량도 괜찮고 고정성이에요 하면은 일단 우선적으로 고려해봄직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학부 전공 계열도 보시면요. 뭐 대체로 그렇다시피 뭐 인문계열 학생들이 많이 입학을 했는데 또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연과 공학계 학생들의 입학이 7명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굉장히 처참하게 낮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 외대에서 이공계 친구들 싫어한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 그렇다고 치기에는요. 우리 아까 뭐가 있었죠? 우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학생도 많이 이제 한 명 뽑았고요. 공군사관학교 학생도 한 명 뽑았다시피 이게 굳이 전공이라든지 이런 거에 얘네가 싫어해서 디메리트를 줬는데도 뚫고 들어온 건지 아니면 딱히 그런 게 없는데 모수가 적은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컨대 우리 고려대학교였던 것 같은데 고려대학교는 이공계 친구들을 인문대만큼이나 많이 뽑았죠. 그게 정말 고대가 이공계 친구들을 선호해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하지만요. 반대로 말했을 때 오히려 이공계 학생들이 거기에 모수가 많았는데 우연히 많이 뽑았고 그게 소문이 나면서 고대는 이공계를 선호한다더라 라는 소문이 나면요. 그 일대에서 원래 원서를 썼어야 됐던 애들이 이런 자료를 보고 다른 학교들은 이공계를 좀 디메리트 주는 것 같은데 고려대는 좀 대우해 주는 것 같네 라고 원서가 또 몰리다 보니까 모수가 많아져서 그러한 기조가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고 형성이 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해석을 할 때 고려해 보셔야 될 정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뭐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100.3 1차까지 가서 우리 면접은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정성이 괜찮다라고 한다면요. 100점 초반으로도 오히려 지사립이 아니고 한국 애들을 써볼만 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때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이 로스쿨 지원자들의 평균이 굉장히 많이 극도로 높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서류라든지 면접을 혼자 준비할 게 아니고 굉장히 착실하게 완전 S급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작년에는 106.9, 뭐 104점도 붙고 했지만은 대체적으로는 120점 중반대가 좀 안정적인 합격권이다 해서 내가 좀 외대를 안전하게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완전 무정성이나 저정성이 아닌 상태일 것 플러스로 리트 점수는 적어도 125 이상일 것이에 이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내가 외대에 쓸 때 좀 안정으로 지원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내가 뭐 학벌도 괜찮고 정성도 굉장히 많은데 100점 초반, 100점 중반 너무 위험한가요? 작년 입시 결과에 비하면 어쨌거나 뭐 점수 때는 열려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지사립 써보는 것보다 외대를 쓰는 것이 또 어떻게 조커픽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우리 계속 봐왔지만 정성을 많이 보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 어떻다? 자기소개서의 증빙 부분 문단의 글자 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국 외대도 보시면 자, 학업 충실성 2000자, 지원자 소개 1500자, 지원자의 미래사항 500자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학업 충실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문 파트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이제 증빙 파트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무정성인 친구들이 성적표에서 어떤 수업 들었는지를 다시 재증빙해가지고 자기소개서 쓰는 양상이 요새 많이 보이는데요. 이제 이 학업 충실성을 쓸 때 이 2000자 내에서 충분히 우리가 비문 파트가 아니고 이제 그 증빙 자료를 껴서도 작성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비문으로 보기보다는 어떻게든 여기에서 정성을 얼마나 많이 섞느냐가 또 서류 점수에서의 이 경쟁 관건이 되어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냥 항목명으로만 봤을 때는 비문 파트가 2500자, 그 다음에 지원자 소개가 1500자로 이렇게 항목의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정성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자기소개서 글자 수를 가지고 있지만 얘에다가 정성을 우리가 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비문 파트 500자에 2000자 1500자 더해가지고 3500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봤던 점수 배점이라든지 합격자 분포와 얼추 말이
말이 된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역추론한다라고 한다면 학업 충실성에서 최대한 증빙 자료라든지 정성을 최대한 잘 살린 지원자들이 자연스럽게 서류에서도 높은 점수 받아서 들어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고정성일 때 단순히 학업 충실성이니까 여기 성적표만 재증빙해가지고 비문 파트를 꾸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높은 점수 받기 어렵고 여기서도 최대한 내가 받았던 모아왔던 정성들 살려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를 한 90명대까지 뽑았고요. 심지어 이 예비 점수가 40번대까지 돌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죠. 정성의 반영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아래 꼬리가 굉장히 쭉 아래까지 내려와주고 있어요. 서울시립대도 중앙대도 그 다음에 뭐 여기 이 한국외대도 그렇고 서울 미니들이 전반적으로 건국대 빼고는 정성 요소를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합격자 분포에서도 아래 꼬리가 굉장히 길게 빠져 있다. 근데 이 아래 꼬리가 길게 빠져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리트 평균 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얘네들이 정성이 고정성이어서 위에서 원래 합격했어야 될 애들을 떨어뜨리고 입학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요. 배수가 1.8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2.2배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번호 없이 노예비타를 한 학생들의 표본이 굉장히 많이 보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매 년마다 정성 요소의 반영 비중이라든지 중요도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내가 단순히 리트가 140이야, 리트 135야, 이 학교에서 내가 0.5배수야. 이 모의 지원에서의 배수 고려하면서 그것만 보고 서류를 쓰고 뭔가 지원하는 것은 원서 전략이라고 더 이상 부를 수가 없다. 정성도 우리가 최대한 잘 챙겨야 된다.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고 심지어 정성을 많이 보는 학교이기 때문에 정량만 보고 쓴다는 것 자체가 약간 불나방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찌라시 같은 것들도 확인해 보면요. 자, 외대는 저리트도 된다. 이거 뭐 판정은 한 해짜리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재작년에 물론 106점 들어갔고 작년에는 우리가 1차는 100.3도 들어갔지만은 120점까지 올라왔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저리수로 안 된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제가 해석 두 가지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그 아래 꼬리에 있던 친구들이 서류라든지 면접에서 뒤집는 걸 실패했거나 또는 위에서 고정량으로 버티는 친구들도 정성 요소 가 충분했기 때문에 방어에 성공했거나 둘 중 하나로 해석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론상 배점상으로는 충분히 리트 점수가 낮다고 하더라도 정성으로 뒤집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학교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 분포 학교 봤을 때도 실제로 학벌이 낮아도 뽑아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학벌이 낮아도 고정성이라고 한다면 하나쯤 써볼 만한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외대는 1차가 넓다. 이것도 우리가 확인했었죠. 실제로 정성 점수가 많으면 되게 다양한 지원자 정량 폭이 이 합격자 분포에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1차 100점까지 굉장히 넓게 열려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차만 붙으면 반응 간 거다. 이건 아니죠. 우리 아까도 봤지만 모의 지원 배수가 1.8배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2.2배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도 받지 못하고 면접과 서류 점수에서 깎아먹었던 점수가 발목을 잡아가지고 최종 탈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 그 다음에 외대는 학점을 거의 안 본다. 자, GPA 90 이상이면 다 만점이었고 그 아래로부터는 우리가 페널티나 디메릿이 있기는 했지만 대체로 우리가 다 GPA 90점 이상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모두가 다 만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친구들이 외대 쓰면 좋느냐? 자, 기본적으로 정성대학교니까 우리가 서류 자기소개서에다가 쓸만한 활동들이라든지 오피셜 페이퍼 서티들이 많은 친구들이 쓰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서 학점이 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본 전제가 뭐예요? GPA 90이 넘지 이제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선에서 GPA 91, 92 이런 친구들이 걱정 없이 써볼 만한 학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정성인 경우에 뒤집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정도로 정성을 많이 챙긴 친구들이 실제로 입시판에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외대를 쓴다라고 한다면 리트가 최소 125는 넘어야 내가 서류 적당히 쓰고 면접 잘 봤을 때 우리가 예비라도 받아볼 수 있게끔 좀 안정적인 입시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누구한테 안 맞겠어요? 무정성이나 저정성은 선생님 끼워도 조금 어렵기는 하겠죠. 그렇죠? 특히 혼자 쓴다라는 건 거의 불나방에 가깝고 정성대학교 같은 경우, 정성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정성 점수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성 점수의 반영 비중이 높다? 이게 활동이 많다고 끝이 아니에요. 구슬도 깨어야 보배라고 했다고
하고 활동이 많은 것을 자기소개서에서 최대한 많이 녹여내야 될 것이고, 또 면접 같은 경우에도 기출문제 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논리적인 공수가 말로서 가능해야 높은 점수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포스트리트에 방심하거나 투자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친구들은 정성이 높은 외대 쓰기보다는 같은 라인대에서 정량을 조금 더 많이 비중을 두고 있는 건국대학교를 써보는 것이 맞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외대, 시립대, 그 다음에 뭐 경희대, 뭐 서강대 크게 다르진 않아요. 똑같이 뭐 정성 요소 비중 높고요. 실제 반영률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대체로 리트 점수 반영률 굉장히 높은 것 같이 열어놨지만, 내부 환산식으로 계산해보면은 리트에 일정한 기본 점수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폭보다도 서류와 면접의 비중이 훨씬 높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다만 우리가 뭐 서강대학교에는 소문이 난 게 전문지 자격사 뭐 선호한다, 경희대학교도 뭐 전문지 자격사 선호한다, 1차 합 선호한다, 이런 소문이 나 있는 거고, 또 이제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좀 학벌을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소문이 있는데 정보도 있고, 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 무난하게, 특히 학벌이 안 좋지만 다시 고정량이면서 고정성인 친구들이 하나쯤은 원서를 써볼 만한 학교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는 우리의 경희대 소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